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오늘 체크인으로 또 시장에서 있었던 소식들 한 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2거래일 연속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부담이 됐었던 강달러가 오늘은 약달러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부담을 줄였었고,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오늘 있을 PCE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글로벌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경제 지표 2개, 그리고 또 국내와 또 연관성이 있는 네이버 웹툰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1분기 GDP가 부진하게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증가는 했지만 역대 최저급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데뷔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었고요. 첫날 저렇게 써있는 대로 9.5%, 장중에는 10%대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 마치고 나온 실적 발표 때문에 흔들린 나이키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이제 제대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마존의 움직임, 서비스나우와 어제 부진한 실적 발표,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 발표죠. 마이크론이 결국 장중에는 전반적인 반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 뉴스로 보시게 되면요. 오늘도 6개의 중요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반도체로 문을 엽니다.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더웠었는데 진짜 잔인한 여름이 온다. 계절적인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볼만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LG이노텍이나 코스맥스, NBT처럼 개별적인 소식들도 오늘도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3개 보겠습니다. 모멘텀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텍시스, 펜트론. 아무래도 둘 다 반도체 업황, 그리고 개별적인 반도체 기술력에 따라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우둠지팜, 오랜만에 보죠. 스마트팜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보합권에서 살짝 올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날 시장의 특징을 봐서는 반도체가 부진했지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상승하게 되면서 이 큰 업황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고,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약간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쪽에서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이런 팽팽한 발언 싸움은 이어졌었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계속 상쇄가 되면서 주요 지표를 기다린 하루였습니다. 자,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첫 번째가 미국의 1분기 GDP가 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입니다. 미국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1.4%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지만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에 7분기 만에 GDP 증가율이 가장 저조했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상무부는 수입이 급증하고 기업의 재고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1분기 소비 지출이 1.5% 느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가 그렇게 크게 안 늘었고, 여행과 외식, 기타 서비스 지출이 3.3% 늘어난 데 반해서 내구재와 비내구재 지출은 각각 4.5%, 1.1%,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잠정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2.1% 줄어들게 되면서 주택 시장도 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달러는 어제 강세였지만 약세로 전환됐고 금리도 하락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지표가 바로 고용입니다.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려면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줄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표에서는 185만 건이 나오게 되면서 전주보다 더 늘었고 결국 2021년 11월 이후에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 LPL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프리 로치는 지표가 고용시장 둔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연준도 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알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 데이터인 노동시장의 둔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서 제프리 로치의 발언과 연준의 발언이 일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웹툰 보겠습니다. 나스닥에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1.4% 오른 21.30달러의 거래를 시작했고요. 최종적으로 9.5% 오른 23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멋진 데뷔였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주식의 공모 가격의 희망 밴드가 설정이 되는데 주당 18달러에서 21달러를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흥행이 되면서 최상단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제 시장에서 검색을 할 때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IPO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했고 종가를 적용했었을 때 3억 4,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85억 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상장을 완료한 이후에도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네이버의 지분은 63%로 지배주주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주주인 라인 야후 역시 지분율 24%로 주요 주주로 계속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밑에 특징주들 체크하겠습니다. 나이키입니다. 미국의 소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될 텐데요. 시간 외에 혼조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0.1%로 거래를 마쳤고 장마치고 6% 급락하는 흐름입니다. 94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장마치고 나서 88달러까지 내려갔고요. 이익은 견조했지만 매출과 마진이 부진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매출은 좋았지만 아시아하고 유럽 매출이 부진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존 보겠습니다. 테무, 쉬인, 이 중국에서 저가 공세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텐데요. 아마존도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가 서비스를 론칭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2.1% 올라가면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19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테무하고 연결성이 있는 중국 기업인 판두어더가 4.5% 밀리게 되면서 부진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비스나우 보겠습니다. AI 기능을 탑재한 앱을 출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자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68% 오르며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77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반도체가 좀 부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1%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TSMC 등이 동반 하락을 했었고 어제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따라서 ARM과 ASML,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주들은 상승하면서 반도체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을 이날 보여줬습니다.